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우리가 드라마나 뭐 만화 영화도 그렇고요. TV에서 마스터 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만능 키. 그것만 있으면 못 여는 문이 없다. 특히 호텔에서는요, 이 마스터 키 하나로 모든 문을 열 수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키가 내게도 하나 주어졌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일이 꼬이거나 답답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마스터 키로 보내주셨고 쓰게 하시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엉뚱한 데서 마스터 키를 찾고 있진 않나. 자, 오늘 모실 이분은요, 이분은 그냥 싱그러운 그 미소와 정말 아름다운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아주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잔잔하게 퍼뜨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본인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뮤지컬 배우 전수경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답다. 뮤지컬 맘마미아 1500회 공연의 역사를 함께해온 27년차 뮤지컬 배우 전수경.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서까지도 활약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뮤지컬 배우에겐 사형 선고와도 같은 갑상선암 진단. 고통 속에 그녀를 붙잡아준 건 하나님이었다. 공연 시작 전 함께 기도를 드리고 무대에 서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 행복하다는 뮤지컬 배우 전수경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자주 웃는 성격이잖아요. 밝은 에너지가 신나게 즐겁게 일하자. 지금 이제 언니 가수셨어요? 네, 상을 받았어요. 상 꼭 있으신 게야. 남자 무용수 옆에서 같이 춤을 추면 턴을 두 바퀴 딱 돌고 그 물이 막 튀게 된 거예요. 샤워. 새벽 기도를 가서 이제 3일 금식이라는 걸 처음 이제 한번 해보기도 네. 했고 간절하게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네네. 같아요. 이러시기는 없깁니다. 이건 반칙입니다. 저랑 지금 10여 년 만에 만나는데 이렇게 방구 처리하기 있깁니까? 아니요, 너무 그냥 몸이 예쁘잖아요. 아유,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를 조금 해줘야 되니까. 빨리 무슨 관리? 그냥 마음이 이게 뭐 어떤 거? 사실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사실 굉장히 좀 많고요. 일단. 유전자 75%. 네. 일단 이제 제가 팔 다리가 기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되게 날씬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사진 찍을 때 만져봤는데 탄력도 굉장합니다. 근데 진짜 그 탄력을 위해서 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죠. 어떤 그래서 종류의 운동을 어느 정도 하세요? 요즘은 좀 헬스에 재미를 좀 붙여서 근력 만들기. 네, 근력 만들기를 좀 같이 하고 있어요. 와, 네, 키가 몇이세요? 키는 한 1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쉐입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너무 억울한 건 몸이 쉐입이 좋으면 얼굴은 좀 푸석해야 되는데 얼굴도 너무 피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언니 반칙이에요 이랬는데 근데 저도 보면은 선희 씨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많이 묶어놨어요 뒤로. 아유, 집에 가면 다 진짜로. 풀어요. 근데 그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수경 씨는 자주 웃는 성격이잖아요. 웬만하면 화내는 거 잘 못 봤거든요. 이상하게 약간 집에 있을 때는 좀 네. 웃질 않아요.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할 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피곤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보다는 일할 때 각자 어차피 다 힘든데 같이 인상 찌푸리고 일하면 그렇다고 해서 힘이 더 힘든 게 더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작품이 더 잘 되는 네, 것도 그러니까 일할 때만큼은 더 신나게 즐겁게 일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밝은 에너지가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맘마미안 거기다 너무 감사한 게 벌써 몇 회? 1500회. 1500회를 넘겼어요. 넘겼죠? 네,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기록이고요. 제일 빵 터진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 공연인데 2004년부터 전수경 씨가 마치 여고괴담에 졸업하지 않은 그 귀신 학생처럼 계속해서 12년에 걸쳐 계신다는 거. 아니 이거 진짜.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많이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네. 그렇게 상상도 못하고 시작을 한 건데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00회를 넘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얼마 전에 1500회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제
제가 대견하면서 야. 뭐 물론 맘마미아를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의 힘이 있었죠. 아, 그럼요. 그건 기본으로 네, 하고 네. 근데 스스로에게도 좀 상을 주세요. 내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기록적인 순간에 네. 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그렇죠.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죠. 맞아요. 맘마미아에서 맡으신 역할이 어떤 거였죠? 이제 타냐라고 해서요. 네. 도나, 음. 타냐, 로지 이렇게 셋이 맞아요. 20대 때부터 아주 절친이었는데 그 도나의 딸이 결혼하게 되면서 네. 두 친구가 이제 친구를 방문해서 그리스 네. 섬으로 결혼식 초청장을 받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뭉친 네네. 좀 아주 그 셋 다 성격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 캐릭터가 개성이 강한 세 인물인데 아. 제가 맡은 역할은 특히 이제 좀 럭셔리하면서 오. 또 한 3번의 남자와 아. 결혼과 이혼을 하면서 와우. 아주 유머러스한 음. 또 젊은 총각이 막 이렇게 대쉬를 할 정도로 네. 아직도 이렇게 어떤 여자다운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즐겁고 멋진 그렇죠. 역할이죠. 유쾌한 캐릭터죠. 네, 네. 왜냐면은 영화에 씬 스틸러가 있듯이 네, 네. 그 존재감이 큰 배역들이 있고 그 역할을 또 전수경이라는 브랜드로 이미 승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맘마미아 캐릭터 안에 고정 팬들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자기가 선호하는 네, 캐릭터대로. 맞아요. 네. 네. 근데 전수경 씨의 배우로서의 삶이 사실 비포 맘마미아와 애프터 맘마미아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갈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하면서 네. 진짜 그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13년이라고 하면. 그쵸. 그러니까 제가 성인이 돼서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쵸. 뭐 반을 넘는 시간이기 네. 때문에 그 안에 제가 많은 변화가 삶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약간 그 타냐라는 캐릭터를 맡기에는 조금은 젊은 나이에 시작을 맞다 했고 진짜. 딱 적정한 나이가 되면서 이렇게 역할도 조금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처음에는 좀 저랑 이제 외모나 외향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성격적으로는 제가 그 타냐 같은 성격은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남의 옷을 내 옷인 양 이렇게 뽐내고 입었다면 이제 역할을 계속 하면서는 정말 저한테 이렇게 좀 맞춤 옷을 입는 것 같이 제가 비슷한 타냐의 인생과 또 비슷한 인생을 겪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타냐 쪽으로 조금 더 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하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더 가까워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네. 왜냐하면 보는 사람도요. 어렸을 때 봤던 책을 10년 후에 봤을 때 전혀 다른 부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느낌이 하물며 다르고요. 배우는 오죽할까. 그 옷을 입는 건데. 그렇죠. 네. 그 극 중에서 도나 타냐 로지가 느꼈던 그 어떤 갱년기를 맞이해가는 여성들의 그렇죠. 어떤 맞아요. 그런 느낌을 저희가 이제 잘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너무 그냥 하다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 안무 중에서도 뭐 이렇게 춤을 크게 추고 나서 허리가 아파서 잠깐 잡거나 극 중에. 무릎이 아파서 잠깐 이렇게 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그쵸, 되고 그쵸. 나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고 네. 일단은요 전수경 씨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깊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의외의 뭔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온 재원입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는 사실 쉽지 않은 곳이에요. 절대 쉽지 않은 곳이고 배우들 중에서도 거기 나오신 분들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엘리트시네요. 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시고요. 1988년이었죠. 제11회 MBC 대학가요제 동상. 자, 이제 나왔습니다. 대학가요제 동상에 이어서 1990년 이게 이제 전수경 씨를 사실 만들어낸 작품이죠. 뮤지컬 캐츠로 데뷔한 이래 이제 달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시동 걸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스, 시카고, 맘마미아 이르기까지 정말 이 외에도 수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시면서 뮤지컬 스타 1세대입니다. 사실 이렇게 불리워지는 걸 굉장히 조상님 취급한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뮤지컬 스타 1세대입니다. 약간 그 당시에 척박했던 뮤지컬 그의 인기 스타로 이 이름을 브랜드화시킨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뮤지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각종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아주 명연기를 펼치면서 많은 인상을 남겨주셨죠. 자, 대학가요제 동상수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의외의 이력이 나왔어요. 그죠? 대학가요제 그럼요. 출신이신 거? 이게 지나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니 가수셨어요? 그래서 가수라고 얘기하긴 좀 몇 그렇지만 년도요?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때였어요. 그때 대상이 무한궤도 아니었어요? 네, 신해철 씨 씨가 계시던? 있었던 어. 무한궤도가 이제 대상을 받았고 그랬구나. 또 아주 쟁쟁한 팀들이 나왔어요. 그 당시 셌어요. 네, 칠갑산 불렀던 그 주병선 씨도 주병선 씨, 예. 금상을 받으셨고 또 찬바람이 불면 불렀던 김지연 씨는 아. 입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맞아요. 못한 사람 중에서도 찬바람이 네 불면. 맞아요. 아. 네, 굉장히 또 한동안 유명세를 거기 쟁쟁하신 네. 분들이 다 네. 계셨구나. 근데 수상을 하셨어요. 동상으로. 네, 상을 받았어요. 어머나. 상복이 있으신 게야. 아유, 있으신 게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상복이 있으신 감사했죠. 네. 게야. 제목이 뭐였어요? 아 그때 말해라는 노래였고요. 말해. 약간 그 전에 이제 포크송 뭐 이런 것들이 아. 좀 많았다면 제가 네. 이제 좀 락커 같은 어울려. 예, 락 네. 음악으로 이제 입상을 한 케이스였죠. 그게 사실 주류는 아니었잖아요. 대학가요제의 그렇죠. 네. 락은. 네. 그럼에도 동상을 수상했다는 건 엄청나게 실력을 인정받은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쭉 그쪽으로 나가실 생각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대학가요제는 사실 그 꿈과 낭만의 장이잖아요. 사실 낭만. 제가 3학년 때 1학년 후배로 이상은 씨가 들어왔어요. 담다디를 불렀던. 담다디. 네. 그 친구가 이제 후배로 들어오면서 여름에 갑자기 제가 이제 뭐 예선전에 이렇게 피아노 반주도 해주고 그랬는데 대상을 받고 갑자기 빵 하고 그렇죠. 스타덤에 엄청 올라간 떴죠.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질투도 나면서 나지. 옛날 꿈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나도 어. 대학교에서가 꿈이었는데 나는 어. 왜 잊고 있었지 이랬는데 그 마침 그 담다디 작곡했던 네. 그 이제 저한테는 후배인데 나이로는 오빠셨어요. 음. 그 오빠가 이제 저한테 그럼 우리 같이 또 팀을 짜서 나가보자. 내가 작곡을 해줄게.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이제 경연을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재밌었겠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아주 축제였겠네.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배우로서 수업을 계속 쌓으신 건데. 네. 그죠. 가수 오디션도 제의가 많이 오기는 오시고. 했어요. 그랬을 것 아무래도 같아요. 입상을 하고 또 네. 제가 좀 독특한 어떤 퍼포먼스로 네 그렇게 좀 목소리도 주목을 그렇고. 받으니까 네. 이제 그런 러브콜은 많았는데 독특한 퍼포먼스 네, 뭔지 궁금하다. 이거를 막 좀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방송을 몇 번 출연하고 하는데 그걸로 제게 이렇게 만족감을 주거나 막 너무 성취감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무대 연기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연찮게 그 계기가 잘 만들어졌었고 그러다가 이제 캐치 오디션이 딱 공고가 나면서 캐치가 왔다. 네, 제가 좋아했던 이제 뮤지컬 장르로 이렇게 몸을 던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 초연이었지 않아요? 캐치가. 그렇죠. 캐치가 그때만 해도 로얄티를 지급하고 공연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컨닝하듯이 가져와서 공연을 올리던 한국말로 시절이었는데 번안해서 그렇죠. 불러야만 하던. 그래서 엄청나게 그렇지만 엄청나게 큰 작품이었고 엄청난 또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그렇죠. 작품이었고 뮤지컬 쪽에 있는 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저한테 엄청난 영향을 캐치에서는 줬죠. 어떤 역할이셨어요? 거기서는 이제 이 고양이들이 주요 이제 배역들인데 다 배역들이 다 이렇게 주인공 하나에만 쏠린 작품이 아니라 다 이렇게 골고루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약간 거기에도 선한 역할이 있고 나쁜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당 고양이에요. 네. 인간으로 치면 약간 굉장히 유명한 도둑과 같은 섹시한 보컬을 좀 불러야 하는 그런 제가 정말 원했던 머케베티 거리라고 이름은 봄발로리나. 봄발로리나. 네. 약간 라는 느낌 고양이를 있어. 그 역할을 봄발로리나의 노래가 몇 소절 생각나세요? 생각은 나죠. 그래서 좀 살짝 불러주시면. 머케베티 없어 뭐 이런 거만 있어요. 이렇게 아니 너무 그 당시 그렇게 한 멜로디도 아닌 그 흐느낌으로
무대를 확 돌려놓잖아요. 그건 전수경 씨의 힘인 것 같아요. 그때 선배 언니들과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네. 왜냐 분장을 했으니까 너무 짙은 분장을 하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떤 독특한 목소리나 제가 또 키가 워낙 좀 큰 편이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나 그때 너 그거 너무 잘 봤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한테 굉장히 용기가 됐던 역할이죠. 그러니까 캐츠 연습 때는 정제 소금까지 드셔가면서 약국에서 사서 탈진되니까 땀을 너무 흘리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셨는데 인정을 안 받으시는 게 이상한 거죠. 저는 아유, 처음 봤어요. 저는 그죠. 이렇게 용광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정제 소금 드시는 네. 건 봤거든요. 여름에. 네. 아, 이게 뮤지컬 배우들도 정제 소금을 먹으면서 일을 하는구나. 저도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거 연습하기 전까지는요. 세상에. 근데 저희가 이제 탈수가 진짜 심하니까. 왜냐하면 그 작품은 이제 춤이 주가 되는 작품이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연극 배우 중에 좀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뮤지컬을 했기 때문에 사실 춤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캐츠는 굉장히 이 춤도 다양한 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 체력 훈련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난 못해. 난 캐치하라고 그러면 그- 죽었을 거야. 네. 죽은 고양이 할게요. 저도 첫날하고는 정말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그 뒷골목에서 이렇게 쓰레기통 위에서 죽은 고양이 할게요. 그랬을 거야. 보기만 해도 그게 막 점프도 해야 되고 막 이게 올라가 기어다니는데 굉장히 고양이답게 우아하게 힘이 다 기어야 들어가잖아요. 다녀야 되고 춤을 추면서 또 노래를 계속 해야 되니까 합창을 하면서 그다음에. 추는 네. 게 많아서 연습을 시작하면 이렇게 저희가 바 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레로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해요. 그 바를 운동을 하면서 한 2, 30분만 지나면 이렇게 삼면이 거울로 돼 있었는데 거울에 왜 수증기가 꽉 찬 것처럼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보일 정도로 세상에. 찼어요. 목욕탕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무용을 처음 안 했던 사람이 그거를 맞다. 하니까 전 영웅 진짜 가수니까. 뮤지컬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지만 처음에 이렇게 혹독한 그러니까 왜 남자들 군대 가서 처음 체력 훈련 받는 것 같은 화생방 훈련 느낌인 것 같은 같아요.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 쌤이 땀을 옆에서 이렇게 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팍팍 도는 게 있는데 네네네. 특히 또 땀 많이 흘리는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 무용수 옆에서 같이 춤을 추면 턴을 두 바퀴 딱 돌면 그 물이 막 튀기는 거예요. 샤워다. 어떡하면 그러니까 이제 염분이 같이 빠지면 이제 탈수 그쵸. 현상이 오니까 물도 많이 마시고 정제 그 소금 정제 소금을 먹고.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중간에 한 세상에. 3시간 연습하고는 이제 그걸 하나씩 캐치의 먹고. 비하인드 스토리구나 진짜. 근데 그런 좀 지독한 훈련이 있어서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았나. 사실 초석을 마련해 주셔서 사실 지금 뮤지컬 배우들이 여러 가지 대우 측면이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해진 것도 되게 많아요. 예. 그렇게 오랜 세월 또 여러 작품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배우로서 한 번의 슬럼프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슬럼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아니에요. 그 있으셨어요? 슬럼프는 네 그렇죠. 이제 오디션의 초반에는 제가 춤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원하는 역할에 이제 좀 되지 못하고 다른 역할에 이제 떨어져서 그때 이제 정말 사실은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걸 이제 딛고 일어서서 그래 내가 이번 계기로 정말 또 다시 한번 춤을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시간이구나라고 이를 악물고 했던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이제 가장 큰 배우로서 좀 큰 충격이었던 거는 약간 정리해고 같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작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 통보를 받았어요.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작품으로 이렇게 어떤 조연상도 받았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더블을 하던 언니가 있었는데 네네. 그 다음 해 앵콜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제작사랑 뭐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혼자 가고 싶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뭐 제작비 절감을 이유로 뭐 여러 얘기를 가지. 하셨지만 제작비 절감은 사실 뭐 캐스트 그 회당 맞아. 주는 거니까 거의 네. 그거는 뭐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갑자기 그 공연을 이제 그것도 너무 신이 나서 뭐 부산 공연도 뭐 한 2주 가는 그때로서는 굉장히 큰
기간에 그 지방 공연이었고 서울도 가장 좋은 곳에서 네, 공연을 네, 하고 네. 그 전체적으로 했던 팀이 새로 오디션 보지 않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네.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그 작품으로 저였는데, 상도 받았으면 네, 그래서 이건 나의 대표작이 되겠다. 그러니까 인생작이라고 생각하죠.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저한테 잠깐 만나자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프로듀서 하시는 분이 그때 이제 저한테 안 됐지만 어머. 이번에 너가 좀 빠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땐 진짜 제가 눈물 난다. 왜냐하면 모두 다 가니까 몇 명이 같이 빠졌으면 그런 처참한 아. 기분이 안 들었을 텐데 저만 빠졌기 때문에 그런다. 아 정말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진짜 그랬을 그리고 것 같아. 다른 작품이 또 바로 뭐 이어서 가면 막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어. 근데 뭐 이렇게 연애도 실현당하면 바로 다른 연애를 하면 잊어버리듯이 근데 그럴 수 없게끔 막 너무 여러 연습가 가지. 있는 그 동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그 여파가 좀 많이 커서 혼자서 많이 울기도 하고 갑자기 시간이 남으니까 그랬구나.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메모를 하는 걸 좋아해요. 네네. 들고 다니던 이제 수첩에 이렇게 밑에 명언들이 이렇게 써 있는 수첩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밑에 수첩에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 명언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기로 나한테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계기로 뭐가 더 부족한 게 무엇이었으면서 어떤 지혜를 내가 얻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더 극복하는 일에 더 노력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채널을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셨네요. 네, 그게 저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열심히 외로웠지만 외로웠을 열심히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럼요. 진짜 너무나 또 감사하게 그러고 나서 바로 뭐 1, 2년 안에 또 여우주연상도 받게 됐고 또 여우주연상도 뭐 한 2, 3년 간격으로 뭐 2번을 받는 그런. 신앙은 그러면 언제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막 제가 특별히 막 이렇게 교회를 막 찾아가거나 그랬다기보다는 네. 이제 중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주기도문도 외우게 하고 네. 뭐 사도신경도 외우게 하고 또 학교에서 부는 예배도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친구들이 교회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이렇게 저를 또 이끌어줘서 그래서 그냥 교회가 낯설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적을 두고 있는 상태. 만나게 되었고 그렇다고 또 이제 막 펑덩 빠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한켠에 그 기독교라는 거는 그냥 저랑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이 되었고 그렇죠. 네.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에게 좀 시련이 왔거나 뭐가 할 때마다 제 주위에 있는 그 신앙이 있으신 분들의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주 살금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를 만나길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 그렇죠.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과 네. 조건을. 네.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인격적인 어떤 만남의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많은 기회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으세요? 계기가 조금 있었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캐츠를 시작할 무렵에 네. 엄마가 이제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간절한 일이었고 네. 그때 그런 어떤 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제 그 주위에서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를 더 교회를 인도를 하셨고요. 그때 이제 좀 한 번 더 이렇게 푹 하고 담글 수 있는 그런 뭐
기도를 뭐 새벽 기도를 가서 제가 금식이라는 거 3일 금식이라는 걸 처음 이제 한번 해보기도 네.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좀 삶이라는 게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렇죠. 좀 많이 바뀌어 왔다라고 생각되는 건 어떤 거세요? 저는 좀 순해졌어요. 그래요. 좀 발끈발끈 다혈질이었다면 네. 그 폭이 조금 이제 이렇게 바타지지 않고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 네. 저는 원래 순했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 난 이런 사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세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웃을 때 딱 그 성격이 나와요. 원래 좀 순한 사람이라서 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다고 제 인생이 진짜 이렇게 너무 제 인생이 순한 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네. 많이 네.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자꾸 긍정적으로 풀게 해주시고 네네. 그런 거친 일을 당해도 결국은 이거가 나를 그러니까 감사하게 만드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자꾸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고마움 제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냥 아주 꾸준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막 정말 너무 열렬히 이건 아니고 좀 바보 같잖아요. 사람이라는 게요. 근데 무대에서 좀. 오래 지내신 분들은 현실 감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경제관념도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훌떡 잘 넘어가고 잘 모르겠다 그렇죠. 싶은 게 많고 그런 거 있죠. 근데 전수경 씨가 이제 제가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여자로서 이렇게 가장 삶의 안정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그 둥지를 우리가 잃거나 아니면 그 둥지에서 상처를 받거나 결혼 생활이 사실 되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배우로서 이만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건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견뎌내시는 걸 보면서 저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거를 새삼 봤어요. 그리고 새 출발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네.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로 네, 너무 사랑받는 모습이 이렇게 네. 가득해서 그 즈음 이제 제가 그 즈음 네. 더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아파하셨죠. 네, 그렇죠. 제가 음. 이렇게 한 번의 실패를 네네. 겪기까지 그래도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참고 맞아요, 견디고 맞아요. 제가 극복해보려고 기억하기로 거의 노력했었고 10년에 가까운 시간.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그 실패를 경험한 거라서 사실은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고 그럼요. 그게 이렇게 뭐 한꺼번에 확 올라오는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럼요. 굉장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일을 겪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날 때까지 그 사이에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셨기 때문에 전 그게 그 시간이 타이밍이- 되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이제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새로운 관계로 그걸 위로받으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할 시간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빛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빛을 보고 네. 누군가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보이지 마. 근데 그 외국 분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아플 때였어요. 진짜? 네, 뮤지컬을 이제 열심히 했고 네. 또 이제 인생의 한 아픔을 또 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또 어린 시절이라 열심히 자녀 양육과 일과 쌍둥이잖아 또. 네, 그러니까 집에 이제 가장으로서 네, 맞아요. 되게 힘든 시간을 겪던 시간이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저한테 이제 갑상선 암이라는 네, 그 이제 겉으로는 하나도 표가 안 났는데 맞아요. 뒤쪽에 좀 혹이 크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 제거하려면 네. 가까이에 있는 성대 신경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어쩌면 다시는 공연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열어봐야 안다고 네 그런 이제 통보를 받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진짜
그때는 또 너무 바쁘게 일하고 아이들 돌볼 때라 진짜 하나님과 가장 또 멀리 지내던 시절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동안 너무 너무 돌아다녔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철없이 내가 또 원할 때만 아프다고. 가나? 뭐 그렇죠. 그래서 더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어떻게 그 좋은 저한테 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를 또 보내주셔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걸 더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그 시간에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를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감격스러웠고 저한테 그냥 정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진짜 너무 다 맡기고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수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잘 받고 이제 치료를 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친구들 보기에도 제가 좀 너무 저는 엄마도 좀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너무 안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좋은 사람을 좀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네네. 뮤지컬 배우 이제 또 이태원 씨가 이렇게 아는 분을 통해서 네. 이런 분이 있는데 그냥 친구로라도 한번 만나봐라라고 소개를 해줬고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외국 사람이라서 그 한국말을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한계가 있잖아요. 망설여졌지만 네. 그래도 그냥 마음 편하게 네, 만나보자 하고 나갔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바로 연애로 직결되진 않았어요. 왜 의사소통 문제도 있었고 이게 사실 그렇게 굉장히 한국 사람하고 좀 다른 그런 유형이에요. 뭐랄까 어떤 굉장히 그러니까 예스 노도 정확하고 우리는 되도록 이렇게 이성애한테 마음이 들면 노래도 이렇게 좀 맞춰주려고 막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쌀쌀맞게 보이기도 했고 합리적인. 이게 전혀 나를 좋아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되게 이렇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바로 발전이 되진 않았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알게 된 거지만 제가 일기장에 적은 네. 제 배우자의 모습을 정말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기하다.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뭐 키는 이 정도였으면 좋겠고 뭐 성격은 이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썼거든요. 그 인품이나 이런 것들, 네, 성향. 네. 저랑 어떤 식으로 좀 맞았으면 좋겠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셨군요. 네. 그랬는데 정말 너무 제가 이제 하나는 안 썼죠. 뭐 국적? 머리숱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대로 그게 제가 뭐 중요해?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요. 그거 뭐 중요해, 그게 그러니까 인생에. 그럼요. 안 그럼요, 안 중요한데 중요해요. 아무튼 썼으면 또 그렇게 해주실 수 안 맞냐, 안 있겠지만. 맞냐. 예. 우리가 누락된 부분은 그냥 받아들여야 네, 됩니다. 그건 또 이렇게 그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너무나 돌이켜 보면 너무나 그걸 너무 잘 썼다. 그래서 제가 막 권하고 있어요. 그렇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믿음. 네.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사람을 그쪽 방향으로 좀 이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준비시키시는 것도 있고 네. 구체화돼야 준비가 가능하니까. 혹시 그 바람 중에 호텔에서 계속 사시는 것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거는 너무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거는 못 썼는데. 왜냐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남편분께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힐튼 호텔 총지배인이신데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근데 진짜 한국계 같은 느낌보다는 좀 아메리카 쪽으로 더 강한 느낌이에요. 저도 예. 처음에 봤을 때 또 혼혈 느낌을 전혀 그죠, 못 그죠. 받았어요. 예. 에릭 스완슨 네, 씨. 네. 그래서 이제 직업적인 특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텔에서 계속해서 이제 삶을 꾸려 나가시는데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건 언니 청소랑 빨래 안 해도 되잖아요. 배우니까 그런 이제 집안일과 병행하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네. 이게 뭐 내가 내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린 환경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배우니까 그 지방 공연을 가서 음. 호텔을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호텔만 사용해 본 게 아니라 저희는 뭐 어렸을 때는 무슨 장, 뭐 문화장, 부산에 가면 문화장, 많아요. 뭐 이런데 막 숙박업소가. 두세 명씩 같이 방에
이렇게 자면서 공연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모텔 같은 데서도 자보고 네네네. 또 호텔이라는 곳에도 잡았는데 정말 호텔이 훨씬 좋은 거죠. 그렇죠. 저희도 조혜련 씨랑 김효진 씨랑 거울 달린 침대에서 잔 적 많아요. 천정에 거울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렇죠. 숙박업소. 그런 것도 다 저희도 약간 거쳐서 열악한 거쳐서 방송 이제는 스케줄. 간접 조명으로만 된 호텔방. 그러니까 뽀송뽀송한 면 천수. 이불이 네, 그렇죠. 그게 있는 이제 호텔방에서 자면서 아 정말 이렇게 늘 깔끔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허.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그런데? 또 굉장히 예. 살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꿈을 꿨어요. 그렇죠. 그렇게 꿈꿨는데 그걸 구체화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남편분도 신앙이 있으시신가요? 아니면? 어려서부터 카톨릭 네네네. 카톨릭 교회를 다녀서 네. 일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네. 그저 마음밭이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진. 네. 그러니까 뭐 마찰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겠네요. 네, 그런 건 없죠. 음. 일단 음. 저 때문에 식사 기도는 같이 계속 하니까요. 네, 그 전에는 이제 혼자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제가 좀 하자고 쑥스러워서. 하니까 같이 꼭 기도하고 이제. 좋네요. 그러니까 따님들하고도 너무 잘 놀아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접근하거나 막 일부러 막 이렇게 이러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워. 타고나기를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아. 어떤 고객분들의 편의, 고객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즐거움을 찾고 어떻게 한 환경이 그분들을 더 만족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업으로 삼던 사람이라서 워낙 그런 정신이 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진짜 뭐 이렇게 나이스한 아빠죠. 그러니까 아니 연애할 때도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었다고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상처가 있으면 마음을 막 한꺼번에 못 열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근데 그럴 때 이제 감동이 한 번씩 훅훅 어퍼컷으로 들어오면 문이 열리는 거죠. 네.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데이트 끝나고 저 집에 이제 헤어질 때 몰래 이제 제가 없을 때 살짝 그 지갑에다가 이렇게 좀 현금을 조금 넣어줬어요. 기쁘라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남자친구가 나 이런 거 좋네 용돈, 하고 용돈. 조금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못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문자로 이제 혹시 집에 들어갔어 뭐 그러다가 지갑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딱 있어서 근데 이제 메시지가 저를 더 감동시켰죠. 자기 엄마도 일하는 엄마였고 그래서 굉장히 일을 하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굉장히 분주하셨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엄마가 그렇게 아들한테 이 사람이 뭐 거의 50이 넘었을 때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성공한 그 호텔 리어인데도 엄마가 가끔씩 보시면 에릭 이거는 펀머니야 그러면서 재밌는 돈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내미셨대요. 네,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네, 그거를 자기가 물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걸 또 엄마를 위해서 뭘 사서 드린다든지 했지만 그게 자기 집의 펀머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한테 주는 펀머니야. 그러니까 네네. 이걸 너한테 주는 의미는 네가 오해하지 말고 네가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 걸 왜 지내고 오해를 해? 아유.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네네. 이제는 나라는 사람한테 네가 좀 의지를 해도 될 만한 사람이야. 내가 너 뒤에서 이렇게 백업을 해주니까 좀 너를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사람이 돼줄게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같이 보내줬는데 그게 더 감동이다. 네, 그게 이제 그러던 와중에 엄마의 사랑이 확 느껴지면서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네,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그 막 강하게 살아왔던 게 살짝 이렇게 무너지면서 열리죠, 저한테 열리죠. 굉장히 감동이 됐던 순간이 문을 마스터키로 여신 게 아니라 문 자체를 녹이셨네. 펀머니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저도 C채널에게 펀머니를 좀 받고 싶네요. 펀만 받나요? 이게 상대방이 주눅들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하면서 힘을 줄 수 있는 거. 그 메시지의 힘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맞아요. 돈의 힘이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거기다가 디자인을 한 거잖아요. 돈에. 그냥 그 흔한 돈에. 그렇죠. 그러나 귀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와닿네요. 네. 스토리가. 따님들이 중2예요 이제. 네. 가장 무서운 네, 따님들이 나라를 지키고 중이죠. 있습니다.
북에서 못 못 내려와요. 와요. 예, 북에서 아이들이- 지금 아무리 극성맞아도 우리 중2 때문에 못 와요. 중이들이 아직 많습니다. 근데 따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지금 조금 맡기면서 시기를 기다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네, 저는 좀 기다리는 편이고요. 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교육관이 아이들한테 막 주입을 시키기보다는 명령하기보다는 그냥 엄마 아빠가 어떤 모범을 보임으로 해서 엄마 아빠가 여기저기 가면서 인사를 잘하면 이것들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아 엄마 아빠는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셨어라는 어떤 그런 스스로 이렇게 터득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끌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맥상통한다는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경험상 그 성당에서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동네 그 친한 네. 그 친구 엄마가 그쪽으로 아이들이 합창도 할 겸 어쨌든 종교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가깝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에 하나님이라는 거에 좀 이렇게 친근함을 좀 느끼게끔 만들어줬었고요.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중학교는 조금 뭘 해도 이렇게 엄마대로 막 이렇게 아유, 억지로 가는 그럼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성숙하기를 기다리면서 앞으로 전수경 씨가 배우로서 혹은 여자로서 꿈꾸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가 또 새롭게 있으신지. 어떤 가족의 음. 행복, 가족의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고요. 네. 아무리 뭐 부유한들, 가난한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도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도 제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그러려면 좀 프로다운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싶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잘 되고 싶다. 그게 그죠. 가장 네. 맞아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공연 때 제가 이렇게 좀 수줍게 가서 앉아 아유, 있겠습니다. 너무 기다리고 그래서 요새 있겠습니다. 공연 너무 못 봤어 진짜. 좀 충전을 해야 그러니까 돼요. 맘마미아 그럼 지방 공연 지금은 어디 남았나요? 지금은 이제 그 대전을 할 거고요. 뭐 춘천, 또 천안, 인천, 네네. 뭐 일산 가까운 곳에서도 하고요. 다 뜨거운 곳이에요. 네, 관객의 부산, 반응이. 대구 뭐 다 남아 있습니다. 물어본 제가 너무 우매했네요. 많아요 일정이. 건강하게 그 일정 하나님 축복 안에서 잘 또 마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